자, 그러면 다사다난했던 21대 국회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네, 얘기? 21대 네. 국회를 평가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몸 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 국회도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서로 우리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도 아빠, 엄마가 싸우기도 네, 해요. 그쵸.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가 여야가 이렇게 싸우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을 주고 뭐 해결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서로 합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해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렇더라도 좀 국회라도 뭔가 이 민생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야당도 모든 노력을 다했는가 하는 데서 반성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21대 국회 저는 좀 후하게 주면 한 2.5점? 네. 2.5점. 자, 뭐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연초에 있었죠. 연초에 이제 이재명 네. 당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행사장 갔다가 피습을 당하셨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수습은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일련의 정치적인 적대시 관계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에너지들이 쌓여서 결국엔 그런 이제 사건으로 터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이 정치권이라는 데가 막말 잘하고 네. 또 싸움 잘하고 예. 선동 잘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예.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가 됐습니다. 예. 이 증오와 혐오 이런 걸 막 부추기고 키우고 이렇게 되는 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상황은 지금 봐도 너무나 끔찍하고요. 이게 하여튼 민주주의에서 어떤 폭력이나 테러는 이 민주주의를 아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자성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이 돼서 뭐 여론조사 뭐 어디서 하는지 상관없이 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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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야가 3 정도 지지를 받으면은 어느 곳도 지지하고 싶지 않다가 3 거의 비슷하고 뭐 군소정당 한 1 정도 되고 네.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 느끼는 것들이 좀 의원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국민들의 30%는 이 양당 체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네.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쇄신 이런 걸 해보겠다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혁신, 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내놓고 그게 이제 4월 총선의 결과로 봐야 되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 실망감이 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이 탄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